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재배 원예학과 관련해서 유튜브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제가 대학 강의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사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재배학, 원예학 유튜브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재가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OT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려서 최대한 빨리 재배학, 원예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과목이 변경되겠다는 입법 예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배원 1차 공부를 간략하게 하시고 2차 공부 비중을 많이 두셔야 하는데, 1차에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재배 원예학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배학, 원예학은 공부를 자격증의 특성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세 번째, 그 지문이, 기출문제의 지문이 출처가 어딘지 파악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빈도별로 공부를 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에, 출제가 됐던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배 원예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격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농업의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에 전체적으로 재배 원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재배 원론이. 그리고 손해평가사에서는 이 재배학 플러스, 그러니까 재배학 원론 개념에다가 원예학, 거기고 원예학하고 시설 원예학이 약간은 포함된, 그래서 시설 원예기사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해평가사의 재배학, 원예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손해평가, 즉 쉽게 말하면 손해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보호기사에서는 이러한 병이나 해충 방제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배학, 이 개념도 여기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병이나 방제 쪽에. 그리고 종자기사에서는 육종학, 생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자, 이 부분이 재배 관련해서 종자, 육묘,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설 원예기사는 이게 재배 관련해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시설 내 광환경이 어떠냐, 토양 환경이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기농 기사는 알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환경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원론도 결국은 재배 환경 쪽 부분에 치우쳐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평가사 공부를 할 때의 재배 원론하고 농업 자격증에 있는 기사 자격증의 재배 원론하고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배학 원론이라든가 원예 작물학이라든가 시설 원예학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갖다가 요약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1회부터 11회까지 분석을 하면서 1회 51번, 52번, 그럼 1회 51번은
작물의 분류, 작물의 분류에서 용도에 따른 분류였고, 이게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냐? 그러면 향문사 재배학 원론의 재배학 원론의 뭐 34페이지, 방통대 재배학 원론의 뭐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서 지문과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 그러니까 교재를 써야 되니까 결국은 키워드를 목차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나왔었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작물의 분류가 지금 개 5개라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됐는데, 상당히 작물의 분류, 작물, 채소, 화해, 과수, 그래서 작물의 분류는 매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 회에 채소 부분을 물어본 부분, 과일 쪽을 물어보는 부분, 과수 쪽을 물어보는 부분, 그래서 2문제, 때에 따라서는 3문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유전성 부분인 코리친 처리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작물의 유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종. 그러면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자기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평가사 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입육종, 분리육종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결국은 헛다리 짚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쪽에서도 뭐 병충해, 뭐 이제 염류, 집적, 염해 이런 부분은 아마도 시설적인 부분하고 관련돼서 함께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경우는 시설 원예기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런데 손해평가사에서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각 지문의 출처를 제가 체크했지 않습니까? 첫 번에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2회에 52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물체 내 물의 기능, 그러니까 수분 쪽에 얘기를 하면서 이 물의 기능이 어떤 거냐. 그러면 결국 3고 재배학 원론 향문사의 페이지 166쪽을 보면 작물 생육에 대한 수분의 기본 역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재배학 개론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전공서적 외에 이걸 바탕으로 하는 수험서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을 때 세포 평합과 형성, 이 부분은 식물체 구성 물질의 성분과 원형질의 생활 형태를 유지한다.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분의 흡수와 이동의 용매, 이것은 3번이 되겠죠. 필요 물질을 흡수할 때 용매가 된다. 그리고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에 매개가 된다. 이 같은 경우도 5번 필요 물질의 합성 분해에 매개체가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과 그 지문이 어디에서 정확히 나왔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하면 결국 11년 동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약 3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은행을 했을 때 같은 지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출에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 전공서적의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강의할 때도 유튜브 강의할 때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분열 촉진은 결국 이것은 생식이죠. 생식.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의 지문 출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게 4회에 68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은 과수입니다. 과수 부분이고 생육 초기 그리고 그 후인데 생육 초기는 세포 분열기 그리고 여기는 비대기 비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에 평평한 게 평원형, 길어서 길장자를 써서 장원형 이렇게 되는데 생육 초기에는 어디가 자라는지 종축 가로가 자라는지 세로가 자라는지 그리고 비대기에서는 가로가 자라는지 그리고 이게 평평한 형태의 과일이냐 길쭉한 형태의 과일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떤 정확히 알기보다는 대부분 찍었죠.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 그 추측 어디냐 그러면 방통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통대 출판사가 방통대인 원예작물학 2 그러니까 과수화해 쪽에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실이 이게 이제 제일 긴 게 이제 장원형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긴 게 짧고 옆으로 긴 게 평원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경과 환경의 비 이래가지고 과실 모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그랬는데 과실의 세포 분열기 그러니까 생리가 생장 초기 세포 비대기는 그 후 생장 후기 그래서 종축 횡축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넘어가서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 됐죠. 따뜻한 지역은 평원형 냉랭한 지역은 예를 들어 고랭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평원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출제되었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 맞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문 체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암기를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염성 병해가 아닌 것은 전염성 병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이제 생물적이냐 비생물적이냐 하는 겁니다. 생물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매개충이나 이러한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또는 전파가 이제 바람에 대해서 뭐 진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는 바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매개충 뭐 진딧물 뭐 총체벌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생물적이라는 것은 그 비생물적인 태풍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전체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좁게 뭐 우박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서만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물적 피해는 이게 한꺼번에 비생물적 피해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물적 피해는 배추 하나에만 벌레가 온갖 모여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그리고 비생물적 피해는 전염병이에요. 바람이 돌풍이에서 농지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돌풍이 여기만 불었을 때 여기에만 예를 들어서 더복 벼 같은 경우 더복이 되고 다른 집은 더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물적인 피해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하면 바람이 전염을 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세균성 병이라든가 진균 이런 것은 곤충이나 물이나 바람 이런 게 매개 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전염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이나 그 다음에 배추 딸기의 입마른 병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은 대표적으로 비생물적 피해입니다. 환경이 의한 거죠.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벼가시 무늬병은 진균, 쉽게 말하면 곰팡이죠. 그리고 배추 무름병도 이건 세균. 그리고 사과나무 화상병도 대표적인 세균병. 이제 과수 화상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쪽에.
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또 이제 뭐 다른 말로는 또 이걸 화상병을 뭐 불마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추 딸기의 입금 마른병,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은 원예작물학 원 방통대에서 출간한 원예작물학 원의 페이지 152 원예작물학이 채소적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벼에서 발생한 작물 중에 가시 무는병은 이제 곰팡이다. 이것은 그 RGB 출판에서 나온 작물보학의 페이지 36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와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지 단순히 암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배꼽썩은병이 칼슘 부족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칼슘은 또 이렇게 쓰죠. CA 체내 활동이 이동성이 낮아 결핍 시 상이엽. 상이엽이니까 작은 잎부터 발생한다. 상이엽, 어린 잎.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차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빈도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출제 빈도 지금까지 키워드 제일 먼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1회차의 1번이 어디에 속하고 키워드가 1회차 2번은 어느 부분 뭐 재배 환경인지 재배 기술인지 그리고 이것이 광에 의한 광합성인지 아니면 일장인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분석을 하면 광이 탑입니다. 탑 18번 제가 저번 강의 때 뭐 설명할 때 13번 하겠는데 18번 그 다음에 영양분식이 15번 호르몬이 12번 춘화가 10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자주 출제된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시간을 상당히 광범위한 재배 원예 쪽의 공부 범위를 확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 58번하고 6회 57번이 천재계 종류에 관한 건데 제가 집필하고 있는 교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재계 종류에는 뭐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종류 있고 천재계 종류는 진딧물에는 진딧벌이 들어가는 거 다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응애는 칠리 이리응애,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 온실가루이는 온실가루이 존벌, 이꿀파리는 굴파리 존벌. 이게 출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그것만 외워가지고 출제된 것만 외워가지고는 틀릴 수가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주로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하고 밑줄 그은 게 출제가 됐던 기출이고 그리고 또 기출 이외에서 다른 천적들이 나올 수 있으니 진딧물에서는 뭐 진딧물 혹파리,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만의 진디벌 정도를 알아두시면 된다. 그 응애는 지금까지 이리응애만 나왔었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캘리포스크 응애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자료를 정리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구글 드라이버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재배 원예학은 기출 문제 분석, 기출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출처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키워드별로 모아서 별도로 시험을 앞둔 얼마 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5월달 정도에 보는데 3월까지는 모두 강의 자료는 강의를 업로드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께 이 재배 원예학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떨치고 2차에 집중하셔가지고 올해나 내년에 꼭 손해평가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새로 변경된 과목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